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은 비트코인 기준으로 39,000달러에서 42,200달러 사이를 계속해서 보합 흐름 보여주었던 모습을 깨면서 41,000달러를 훌쩍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비트코인 기준으로 3.23% 상승한 41,13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위에 이더리움은 1.81% 상승한 2,246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메이저 알트코인들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잇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의 더미넌스는 50.7%,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17%를 나타내고 있으며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81여 정도, 이제 81여일 정도 남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반감기의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의 블록 생성 속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그간 비트코인의 하락세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이 그레이스케일의 GBTC, 즉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통한 이 비트코인 매도세가 마무리 단계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월가 유명 투자은행이죠, JP 모건의 경우는 이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이후 2주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20% 이상 하락을 했다라며 이는 할인된 가격에 GBTC를 매수했던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이 주된 요인이다라는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어서 JP모건의 니콜라우스 파르기니 조글루의 경우는 이 GBTC를 통해 이미 43억 달러가 유출된 것을 고려했을 때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은 이미 대부분 이루어져 있을 수 있다라며 매도 압력이 대부분 해소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GBTC는 현물 ETF로 전환되기 전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이 GBTC 물량 중에 약 13억 달러가 최근 더 저렴한 신규 현물 ETF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여기서 저렴하다라는 것은 수수료가 저렴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보고서는 그레이스케일이 수수료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유출은 지속될 것이라며 이 다른 현물 ETF들이 규모와 유동성 면에서 GBTC와 경쟁을 시작할 수 있는 임계점에 도달하는 순간 이는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밝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비트코인의 유동성적인 측면 꽤나 긍정적인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인가요? 이 글로벌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하며 큰 화제를 모았던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엘살바도르인데요. 이 엘살바도르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하며 수많은 공격을 받게 되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꾸준히 투자를 이어가면서 본인들의 뚝심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결과 현재는 수익권에 진입을 하면서 앞으로 비트코인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엘살바도르의 경우는 단순히 법정화폐로 지정하고 매수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비트코인 채굴 사업에도 열을 올리게 됩니다. 특히나 화산 지열로 채굴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남는 잉여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지 몸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오늘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엘살바도르에서 화산열 발전으로 채굴된 비트코인이 아크 인베스트의 비트코인 ETF에 공급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고문 맥스카이저는 25일 화산 지열 발전을 이용한 신선한 비트코인이 아크 인베스트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지금 막 공급이 됐다라며 xx.com에 이제 관련 동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이제 맥스카이저가 공유한 동영상에는 채굴장에 꽉 들어찬 비트코인의 채굴기가 돌아가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한번 동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 동영상을 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딱 열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채굴기가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돌아가는 소리가 시원시원한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비트코인 채굴, 화산 지열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 이것이 아크 인베스트로 공급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제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을 하면서 비트코인 시티를 건설하는 등 이 국가 전략 사업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10억 달러를 들여서 엘살바도르의 풍부한 화산을 지열로 이용한 채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인 맥스카이저는 화산열을 이용한 채굴 아이디어를 제안했었죠. 현재 시간이 흐르면서 비트코인 관련 사업들이 실제적인 효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잠잠했던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리플사와 미 SEC 간의 소송 국면이 다소 잠잠했던 것이 사실이죠. 이제 지난 2023년 SEC가 사실상 패소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소식들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오지 않고 있었는데 이에 SEC와 리플이 최근 법원 내 제출한 서류를 통해서 이 강하게 충돌하며 양측의 법적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라는 외신들의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SEC와 리플은 XRP 판매 데이터에 대한 공개 여부를 두고 강하게 충돌하며 각각 상대방의 행동들을 비난하고 나선 것인데 SEC는 이를 소송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리플의 XRP 판매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플은 이러한 요구가 지나치게 부담스럽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무관하다고 반박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의견 대립이 더욱 격화되면서 양측이 최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서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면서 비난하게 되었는데요. 이 SEC는 리플의 이의 제기에 대한 반박문을 제출하면서 리플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라고 일축하게 되었는데 SEC는 리플이 요청된 문서를 제출하는 것이 지나치게 부담스럽다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라면서 리플이 이미 다른 소송에서 유사한 문서를 제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이의 제기는 진전성이 없다라고 지적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리플은 SEC가 반박문에서 리플의 이전 행동과 요청된 문서의 범위를 잘못 표현하는 등 중대한 사실 오인을 했다라면서 이러한 오류는 법원이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주장하게 되는데요. 이를 보았을 때 SEC는 또다시 리플사를 상대로 시간을 끌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리플은 이전 재판을 통해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때 당시 SEC는 이의 제기를 하려는 시도가 기각이 되었었는데요. 이 현재 리플사에게 법적인 입장이 유리하게 작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으며 SEC가 현재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정말 소송에 필요하고 관련성이 있는지 의문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이 최근 리플사의 경우는 SEC가 요청하는 일련의 것들이 모두 소송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우려한 바 있었습니다. SEC가 요구하는 정보가 법원의 조치 결정과 관련이 없고 SEC의 행동이 불필요하게 시간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보인다라는 것인데요. 이 여러분들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현재 SEC가 현물 ETF를 승인시킨 이후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며 미국 상원과 하원 일부에서 현물 ETF 승인이 잘못된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자 약간 어깨에 힘이 들어간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미 미국 법원은 리플랩스와 증권거래위원회 SEC 소송 당사자들에게 2024년 2월까지 합의안을 마련하라고 명령한 상태입니다. 이 명령서는 지난 11월 제임스 K 필란 변호사의 엑스닷컴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는데 해당 문서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들은 내년 2월 12일까지 합의안에 대한 각종 증거, 의견 등을 정리해야 하고 SEC는 그로부터 한 달 후인 2024년 3월 13일까지 합의안 서류 요약본을 법원에 무조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리플사는 다시 한 달 후인 4월 12일까지 SEC의 합의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하게 되는데 SEC가 리플사의 반대 의견에 대해서 응답할 필요가 있다면 4월 29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양측 합의안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라면 남은 쟁점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토레스 판사는 리플사가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XRP를 판매한 것은 증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약식 판결을 했죠. SEC는 이 판결에 대한 합의안으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외신에서는 SEC가 7억 7천만 달러, 한화 거의 9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SEC는 현재 크립토 마켓에 대한 관할권을 넓히려 과도한 액션을 취하다가 오히려 관할권이 좁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것이죠. 과연 앞으로 리플과 SEC의 소송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이에 따라 우리 애증의 코인 XRP의 퍼포먼스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날 대비 3포인트 하락한 49포인트 기록하면서 여전히 중립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이제 바이낸스의 CEO이죠. 이 자오장펑이 법원에 벌써 4번째 아랍에미리트로 여행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 자오장펑은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 판결까지는 오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나오면 감옥에서 평생을 지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목은 바이낸스 거래소가 이 테러 자금으로 코인이 쓰이는 걸 알면서도 방치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어떤 거래소든 이런 움직임에 한 달이 정도 걸쳐 있을 겁니다. 바이낸스가 그만큼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일련의 일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블랙록 등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코인베이스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미국을 대표하는 거래소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시장 장악력은 바이낸스에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은 바이낸스 죽이기에 들어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바이낸스와 은행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현금화를 위해서는 미국 사람들이 코인베이스 등 미국 은행들과 연결된 거래소로 자금을 옮길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 한국처럼 원화를 입금하고 원화로 코인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참 편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이 트래블 룰이라는 불편함이 있지만 말이죠. 이렇듯 미국은 바이낸스의 시장 장악력을 빼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은 상당 부분 성과를 이룰 가능성이 큽니다. 이 자오장펑은 CEO 자리에서 내려왔고 막대한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평생 은행에서 썩어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당국의 입장은 코인이 이제 테러 등 범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일정 부분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달러는 안 그런가요? 이 달러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도 분명히 범죄자가 있습니다. 더 많겠죠. 비트코인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보다 어려움이 따를 뿐입니다. 이 미국의 입장 변화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은 비트코인을 멀리하던 것에서 이제는 비트코인의 주인이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바로 그 신호입니다. 여기에는 월가와 그 뒤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자본의 거대한 흐름이 만들어졌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비트코인의 지금 가격은 다시는 돌아오기 힘든 가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